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이죠. 앞서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관리 결정된 걸 도시군계획 시설, 이를 갖다 설치, 정비, 개량한 것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자,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행하려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과 공고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수립권자는 도시군관리 입안자가 다 합니다. 도시군 입안권자 이꼬로 수립권자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다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수립 시기는 도시군관리 결정되고 나서 2년 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2년 내 수립해야 하는데 수립을 안 했더라도 유효합니다.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자체는 영향력이 없다. 그들이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립할 때는 재원 조달, 보상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고는 자 누가 하는 거냐? 결국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특광자 시장군수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자 시장군수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기는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는데 몇 년을 기점으로 하죠? 3년을 기점입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하면 3년 이후에 하면 2단계, 3년이면 1단계. 그래서 2단계는 매년 검토해서 1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다. 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행정청. 이 행정청이라는 말 썼는데, 원칙적 행정청이라는 말 썼는데, 이들은 행정청 중에서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관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관할하고 있는 특광자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관할하고 있는 사람, 특광자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머스트죠. 그런데 관할에 걸친 경우가 있어요. 그와 같이 관할을 걸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 걸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걸친 경우는 어떻게 누가 하는 거냐?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걸친 경우는 누가 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이 걸친 경우다. 그래 봤을 때 이 걸친 경우의 경우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걸쳤다. 그러면 협의해서 할자를 반드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시행이 없단 말이야.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냐? 도지사가 할자를 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도의 경우는 국토장관이 할자를 정해주는 것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또한 행정청 중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국토장관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도지사. 국토장관의 건 자기가 직접 입안한 건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든가 이런 경우. 다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광역계획과는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죠. 이들로부터 지정받아서 누가 할 수 있는 비행정청이 할 수 있다. 그럼 비행정청인데 이 비행정청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서 비행정청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비행정청 중에서도 비행정청 중에서도 민간의 부분만, 비행정청 중에 민간만, 비행정청 이만큼 다 비행정청이에요.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사람은 비행정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비행정청이죠. 그 사람들도. 근데 이제 민간 그런데 이 민간 시행자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면적의 3분의 1을 갖다 소유하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갖다 소유하고 그다음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일하도록 돼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정리해 주는 것이 여기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정하는 요건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자, 시행할 때는 그 공구별로 나눠서 분할 시행도 할 수 있겠고, 1단계, 2단계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시행자가 됐다면 이 사람들 직접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구체적 계획인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내용을 고시하는 거 아닙니까? 실시계획 인가는요, 누가 해주느냐? 여기 지정권자가 국토장관이면 국토장관한테 받고 나머지는 시도사나 대도시장한테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가할 때 조건부를 해줄 수 있어요. 뭘 갖다가 이행보증금을 담보라 하고서 해줄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시행자가 결정됐으면 이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겠죠. 그럼 시행을 위해서는 이 시행자 보호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자 보호 조치나 마찬가지죠. 시행자 보호요 보호 조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 첫째가 뭐가 있느냐? 국공유지 처분을 갖다가 제한한다. 만약에 국공유지를 목적사업, 이 목적사업 외로다 쓰게 됐다. 그러면 그 자체는 무효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무효. 무효다. 목적사업 외로 쓰면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역시 사업 시행자를 갖다 보호해주게 하는 관점에서 쓰는 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거기는 간접적으로 다 언급이 안 되겠지만 타인 토지 출입 또 우리가 장애물을 제거할 수도 있겠고 또한 토지의 수용도 하고 사용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정도 할 것은요. 인접지다. 인접지다. 그럼 뭐만 한다? 사용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접지다.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공시 송달이 의제된다. 공시 송달 의제. 이런 것도 다 사업 시행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갖다 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겠죠. 그러면 이 공사 완료되면 역시 시행해서 공사 완료됐다. 그러면 여기 공사가 완료됐으면 누구한테 받느냐? 준공 검사 받도록 되어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한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가장 대표적이고 그러면 이미 조성된 토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국유재단법 및 공유재단 및 물품관리법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용당한 자가 1순위 거기에서 맛 교환한 자가 2순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뭐가 문제됐죠? 비용 부담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시행자 부담이고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 수익자 부담인 경우도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면 수익자 부담이라는 이득받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공공기관 관리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득받는다 할 경우 시장 군수 간에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럼 안 되면 도지사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갖다는 거고 만약에 시도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경우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군수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의견 도지사 결정하고 시도견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 중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론적 시장 문제 봤을 때 소방도로 예정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재에 보면 알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그랬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매수청구, 해제 권고,
실효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그래서 개발 행위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한 경우, 소위 구제받는 경우가 여기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제받는 경우가 포인트다. 구제를 갖다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 내용 가지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포인트로 삼는 것이 여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어떤 경우가 있느냐? 1단계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1단계 구제 가능한 거. 이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가 되려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 결정되는데 1단계는 결정돼서 2년 미집행됐습니다. 집행하지 말았어요. 2년 미집행됐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던 단계별 집행계획 몇 년 내? 2년 내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 그럼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1단계가 아니다. 그럼 1단계가 아니면 3년 이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3년 이후에.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뭘 받느냐?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죠. 뭘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받습니다. 허가 받아서 원칙적으로 사업 예정 3월 전에 원상회복할 조건으로 사업 예정 3개월 전에 원상회복할 조건으로서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뭘 갖다 할 것이냐? 가설 건축물의 건축 갖다가 토지 형질 변경.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토지 형질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 보니까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그럼 여기 있는 요까지는 바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개축과 재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여기는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요거는 개축, 재축은 왜 가능한 거냐? 종전과 동일 범위 규모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2단계는 매수 청구라 볼 수 있어요. 뭐냐? 10년 미집행됐습니다. 집행되지 않았어. 또 거기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조차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조차 없어요. 그 여하튼 실시계획 인가조차도 없고 10년간 미집행됐고 지목이 됩니다. 그러면 지목이 되라고 하는 것은 건물 질 수 있는 땅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가서 매수 청구합니다. 앞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서 가설건축을 질 수 있지만 여기는 매수 청구합니다. 사주세요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달라고 하느냐? 매수 의무자한테 사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사는? 매수 의무자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수 의무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행정청에는 특광자 시장 군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따로 있다. 그럼 그 사업시행자한테 청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요. 매수 청구하게 되면 여기 10년째였죠. 그러면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되겠고 그로부터 2년 내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자, 방법은 현금이 좋아요. 그러나 채권을 줄 수도 있다. 자, 이게 포인트죠. 채권 줄 수 있다. 그 이때 이 채권은 무슨 채권이냐?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디 걸 따라가 들 수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법률, 일명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그거 나왔죠. 현금 아니면 도시군객시설 채권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다. 누구만? 지방자치단체만. 자, 그러면 이거는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겠고 원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경우 발행한다 해도 일부를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를 발행할 수 있다? 일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제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부재부동산 토지, 소유자 토지 부재부동산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입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면 3천만 원 초과했습니다. 그럼 초과 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 상환기간은 몇 년이냐? 10년입니다. 따로 은행법 기타 금융회계에서 가져가는데 조례로 정합니다. 그럼 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요. 이 법에 즉 국토기획법에 특별 규정이 없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 여부를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았던가 협의 매수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개발 행위 허가 받습니다. 행위를 갖다 완화시켜 준 거죠.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뭐뭐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의해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생, 2종 근생, 1종과 2종. 2종 근생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단란하게 안마 받고 노래하고 다중생활하면 안 된다.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고시원을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해설은 안 되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이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그래서 요것이 가장 2단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단계는 10년 이상 미집행됐다. 앞에는 지목이 돼인 거죠. 그럼 여기는 10년 이상 미집행됐으면 여기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그 현황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인 시장 군수가 소위 특광자 시장 군수죠. 이 사람이 어디다 보고하느냐? 의회에다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의회는 정계획 정례든 임시에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보고했으면 의회가 접수했다. 그러면 접수했다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접수한 날부터 서면으로 90일 내 해제 권고를 합니다. 뭘 한다? 해제 권고를 해요. 그래서 그럼 최초 의회 보고했다. 최초 보고한 것은 2년마다 보고한다 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접수한 날부터 90일 내 해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제 권고는 하는 서면을 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뭘 한다? 서면을 한다 볼 수 있겠죠. 그 이 권고를 받았으면 이 사람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가서 신청을 해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왜? 우리가 결국 도지사한테 신청합니다. 그럼 도지사는 특별한 사람은 1년 내 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1년에 해제 결정해서 그 내용을 고시해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시장군수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가 6개월 내에 소명한다. 몇 개월에 소명? 6개월 내에 소명하는 거다. 그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음 이제 4단계는 마지막 4단계는 20년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다음날 해제가 돼요. 실효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효력을 잃는다. 그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돼야 되겠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대상 지역인 구역이 먼저 지정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 있어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따르면 이 지구단위 계획은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3년 내 해줘야 되겠고,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 정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년 내 수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3년이 경과된 다음 날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면 그 내용을 고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적 안, 도시적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이 도시적 안의 경우는 자 우리가 can 지정할 수 있다와 must 지정해야 되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하는 거냐? 개발할 때 하는 거죠. 따지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다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임의적 할 수 있는 곳이 있겠죠. 용도 지구가 있겠고, 가서 도시개발구역 있고, 정비구역, 택지개발이 있겠고, 대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관광특구 알아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 시가조정구역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 새로운 도시 편입돼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must에 해당하는 것은요. 정태기는 10년직이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로서 사업이 완료돼서 몇 년? 10년 이상 경과되면 반드시 must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택지개발 지구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공해,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됐다든가, 또 녹지지역을 주상공원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당연히 must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적 밖에 같은 경우는요, 관리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인데 그중에 계획관리 50% 이상 돼야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그러면서 개발진흥지구, 그럼 또한 밖의 경우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할 때 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 수립하려면 내용이 있죠. 내용이 9가지가 있습니다. 다 외우려고 할 것 없이 자, 이 중에서 내용이 아닌 것 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 내용 중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 자, 고도지구에 관한 사항, 고도지구의 세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는요, 필히 포함되는 거 2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되는 건 뭐냐? 건기. 자, 전 세계 다 기후의 공통적인 건기인데 꼭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서 편하게 그냥 외웁시다. 건기라고 하는 건 뭐를 기준점으로 하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대통령이 정한 것, 이건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따른 그 대상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와 조화를 이뤘다. 자, 뭘 이뤘다? 조화를 이뤘다. 그럼 법 적용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완화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완화 개념은 적어도 이렇게 알아두세요. 완화될 수 있다. 그런데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주차장 100%,
특히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옥 같은 게 있다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만 있는 곳을 기준적으로 삼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면 3년 내 수립받은 3년이 경과된 다음 날 뭐가 된다? 해제가 된다. 그럼 해제됐으면 그 내용을 고시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지금 공적 개발이면 사적 개발로서 뭐가 있느냐? 개발행위라는 것이 있겠고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이 개발행위는 사적 개발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금지시켜놓고 그 금지를 갖다가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것이 허가로서 얘는 말 그대로 순수한 허가입니다. 그러면 허가는 대상이 있고 허가권자는 특광자,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다 를 알 수 있어요. 누가 허가권자다? 특광자, 시장, 군수가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특광자, 시장, 군수인데 허가의 대상이 있죠. 크게 보면 5가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그 중에 이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물이 있는 것은 건축법을 적용받는다는 것 잘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걸 적용한다?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볼 수 있겠고. 또 이때 개발행위의 특례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 형질 변경과 토속 채취 중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의 임도나 사방사업을 한다. 그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련 법률과 사방사업법이 따르고 여기는 개발하니까 네, 보존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 자연농림지역 여기 개발하겠다, 이걸 하겠다. 그러면 말 그대로 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을 따라간다. 개발할 때는 산업입지인 개발법률 따라가는 거고 또 여기 보존할 때는 산지관리법을 따라가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우리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재복구, 재난수습 1개월에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또 도시공객사업 할 필요가 없죠. 또 건축법에 신고하고 설치하는 건축물의 개증제에 관한 사항 이런 경우도 대통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 그럼 또 하나 이제 여기 보세요. 허가받은 걸 변경하겠다. 그럼 원래는 허가받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경미한 경우는 여기는 통제에 주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가 제한하는데 누가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 제한을 갖다 한다. 그러면 도시공관리 입안권자가 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한할 때는 3년 플러스 일정한 지기도 요런만 2년도 연장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3년짜리가 있죠. 자, 녹계수문 지기도 녹계수. 자, 교정면 녹지적과 계획관리에서 조수가 있다. 우량농지가 있다. 집단적 수목이 있다. 그럼 개발 제한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녹계수문 문화재 같은 즉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들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역시 대상이 된다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군 관리계나 도시군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나 도시군을 수립하고 있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죠. 어떻게 따라서 수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럴 경우에 더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녹계수는 3년만 지기도는 플러스 2년도 연장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때 절차는 우리는 지정할 때는 심의 거칩니다. 심의 거쳐요. 그러고 나서 여기 봅시다. 심의를 거친다 하는 것. 그럼 그 전에 의견을 청취합니다. 누구한테 의견 청취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장군수한테 의견 들어야 될 것이잖아요. 누가? 바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 들어야 되겠죠. 시도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사를 들어줘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사전에 지정하고 이를 갖다 고시하는 거죠.
다만 연장할 때는 심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지기도는 말 그대로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뭐는 지기도는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걸 할 때 이런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개발행위를 갖다 하려면 절차로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허가를 갖다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계획서가 필요한 경우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있어요.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냐? 그래 봤을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나가서 이 자체를 갖다가 이제 심사해야 되겠죠. 심사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기준이 있겠고 일반 기준 5가지가 있겠고 그다음에 용도 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 가지고 이제 뭘 거치냐? 협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처리해줄 때 거부할 수도 있겠고 허가해준대. 허가할 때 조건부로 허가해줄 수 있다면 조건부 허가할 때는 가서 이행보증금을 공사비에 대해서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만약에 허가받았다 그러면 여기 갖다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개발행위 한 다음에 개발행위를 한다죠. 그럼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느냐? 가서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것이 여기에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가 있냐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허가해 줄 때 자 허가해 줄 때 난개발이 될까 봐 연동제를 합니다. 연동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의 밀도가 찼으니까 관리하지 않은 구역이 있겠고 이거 외의 지역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발의 밀도가 찼으면 관리하자. 그럼 이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키는데 그중에 뭘 더 강화시켜야 되냐? 용적률을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용적률을 건폐율을 하면 층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강화시키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는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는 특광자 시장군수가 하면서 절차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개발의 밀도가 찼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찼느냐? 도로율이 서비스가 낮다든가 도로율이 각 용도별 20% 이상에 미달됐다든가 향후 2년 내 그 수도 하수도 용량 초과됐던가 향후 2년 내 학생의 수용 능력이 20% 이상의 역시 초과됐다. 이럴 경우는 뭐 될 수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서 결국 심의를 거쳐서 지정고시하는 거다. 누가? 특광자 시장군수가 개발에 허가할 때. 자,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꼭 아시면 되겠고 지정권자 역시 특광자 시장군수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는 돈 낼 사람이 누구죠? 의회죠? 아니죠. 지방 주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지정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 4가지가 있죠. 법령의 개정 제정에서 행위자는 완화다. 또 해제됐던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됐거나 해제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전년도 대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됐다. 전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됐다. 그럼 개발행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반시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지정 기준은 최소 10만 제곱미터가 되면 되는데 사람이 적게 하려고 쪼개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접지를 다 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의무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됐다. 그럼 몇 년 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구역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시키는 거죠. 특히 단독, 숙박, 대통령 200제곱미터 이상 초과되는 신축, 증축 이런 것에 해당하죠. 그럼 의무자는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초과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자. 또 건축물을 위탁, 도급받았다 그러면 위탁한 자, 도급한 자. 그다음 타인의 토지를 갖다가 임차해서 했다. 임차한 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 건축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인수했다면 인도한 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부가징수다. 그러면 건축허가 또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로부터 2개월 내 부과를 합니다. 부가 30일 전에 통지해줘요. 그럼 15일 내 이의 제기하고 결정은 15일 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부과한다. 그럼 우리는 분납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1년 연장, 분납 2년. 자, 그러면 언제까지 내야 되냐?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내야 돼요. 그 이때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내야 되는데, 자, 만약에 현금이 없다. 물납도 가능하단 말이죠. 직불카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물납하려면 20일 전에 얘기해줘요. 그럼 10일 내 결정하고 10일 내 신청하고 10일 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안 내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따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반시설 부담 유발계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유발계수는 다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과 관련된 것은 자, 사람이 살다면 주택이 있어야 되겠죠. 공동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알겠죠? 사람이 누구나 걔도 누가 갖고 땡칠 07. 그럼 주택가 가까이는 1종 근생이 있겠고 그 다음에 2종 근생이 있잖아요. 근생. 자, 1종은 1.3, 2종은 1.6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1박 2일은요.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은 우리가 왔을 때 2일간 노는 거죠. 그럼 몇 박 하는 겁니까? 숙박하는 거죠. 그래서 위락시설은 2일간 노는 거예요. 2일. 그 다음 가서 숙박은 몇 박 한다? 1박.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관광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이 일어나러 간 거죠. 관광은 1구. 의료는 영구적으로 치료해 줘야 되겠죠.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여기 내용은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토지거래 규제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